네,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이슈가 있는 곳이라면 저희는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KTV 소통하는 인터넷 방송국 소인구. 저는 MC 이혜솔이고요. 네, 언제 어디서나 화끈하게 소통하는 소통 마이스터 신누만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명 마이스터고 특집인데요. 네. 고졸 인재들이요, 학벌이 아닌 능력에 따라서 인정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이스터고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마이스터고 관련해서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분들이 부장님들이기 때문에 더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열혈 쌤들을 모셨는데요. 저희가 인사를 나눠봐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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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대단한 학교의 대단한 선생님들이신데요. 일단 저희가 해드린 소개가 이 정도면 됐다 싶은데 우리 선생님들은 그래도 좀 부족할 것 부족하다. 같은데. 네. 이건 꼭 소개해야 된다 하는 학교나 선생님의 소개가 있을까요? 그 세계 유일의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맞고요. 네. 그다음에 4년 내내 행복학교, 그다음에 100대 교육과정, 100대 방과후활동, 그리고 글로벌 현장 체험학습 우수학교에 4년 연속으로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선생님들이 함께 열심히 노력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더 나은 성과를 위해서 학생 중심의 그런 학교가 되도록 하는 학교가 충북 반도체 고등학교입니다. 교장 선생님 잘 보셨죠? 교장 선생님들이나 관련 선생님들께서 흐뭇하게 미소를 네, 지으실 네. 것 같은데요. 네. 김동훈 선생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당근입니다. 자, 바다에 우리의 꿈과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수도권 그 유일의 정규 회기사 양성교육기관 인천 행사고등학교 마이스터 부장 김동훈입니다. 네. 예, 저희 학교는 1979년에 인천 상륙작전의 시발점인 인천 올미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2년에 마이스터 제2기로 개교한 수도권 유일의 해양 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저희들은 뭐 앞서 선생님들 다 이야기했지만 취업률이 저희들이 매년 98%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승승장구한 고등학교라는 것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정말 취업률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마이스터 학생들은 걱정이 없겠다란 걱정이 없어요.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혹시 두 분도 뭐 빠진 거 있으신가요? 수원 하이테크는 이제 그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의 중심이라는 영통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 또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하고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깝네요. 학교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협력사들한테 인력을 공급하도록 설립된 마이스터고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개교한 이래 6년 지난 현재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학교, 또 교사들이 오고 와서 근무하고 싶은 학교로 경무대에서 교사까지도. 아무나 올 수 없는 학교로 와, 변신한 네. 취업 명품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품학교. 명품학교. 네. 윤덕재 선생님. 저희 학교는 충북 진천에 위치해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고요. 저희 학교는 기본적으로 예전하고 이제 2기 체제가 되면서 교장님이 이제 두 번째로 취임을 하시면서 뭔가 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학생들 중심으로 모든 학생들이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면은 오늘과 내일이 행복한 한밤만이라는 게 어쨌든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쥐어짜내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쥐어짜내는 건 네네네. 그리고 정책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바이오 산업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연 선장률이 10% 이상씩은 되잖아요. 그거를 선도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네. 100%다 취업을 다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마이스터고가 취업이 잘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럼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 이렇게 취업률도 높고 좋고 한데 제가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직 현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나라 일반 정서적으로 마이스터고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여전히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거 한 가지 하고, 마이스터고 다니는 학생들이 여전히 스펙이나 어떤 외적인 그런 조건들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는지
이 두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편견과 불안감 어떤지 궁금하네요. 많은 태동 때부터 많은 홍보 활동을 통해 가지고요. 그 많이 지금쯤 7년쯤 돼서 많이 홍보가 돼 있는데 현재는 뭐냐면 교육 현장에 있는 중학교나 초등학교의 그 담당한 선생님들의 아직까지 직업 교육이 그렇게 정확히 안 되기 때문에 마이스터코의 인식이나 특성화고의 인식 그런 것들이 아주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옛날 70년대에 기름칠하고 막 그런지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편견들이 많고. 중학교나 예. 이런 데서 인식이 선생님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덜 하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군요.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네. 여기 일기 마이스터고 계시지만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인식이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산업체에서도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인식도. 그러면 실제 중학교 같은 데 가서 그런 거 이렇게 홍보 활동도 하시나요? 네, 다 전국적으로 하죠. 다. 예, 저희가 이제 개교할 때는 이제 전국 경기도에 한 400학교가 중학교가 있거든요. 400학교 홍보 다 하고 그게 한 3년 정도 하고 이제 일기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고 회사에 나가서 취업을 하고 그 학생들이 이제 모교에 가서 홍보를 하고 이제 그 학생들의 이제 주변의 지인들이 이제 통해서 직업학교로서 마이스터고가 좋다는 소문이 나니까 지금은 그렇게 홍보를 안 해요. 저희 학교는. 근데 이제 본교에서 그러니까 딱 4번 정도 학교 설명회를 하는데 매번 한 300에서 500명 사이 학부모들이 오는데 더 놀란 거는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온다는 거죠. 오. 예, 그래서 왜 오느냐? 네. 그러면은 내가 중학교 3년 동안 가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본교에 입학하는지를 세우려고 오는 데서 그런 거 보면은 또 그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 학생들 학부모 같이 온다 하면은 직업 교육에 대해서 좀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마이스터고는 직업 교육의 선도 모델이라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몇 년 전에도 뭐 공고에 근무한다 그러면 조금 제 자녀들이 좀 교사지만은 자존감이 좀 없었거든요. 편견이 남아 있습니다. 예. 네. 예, 근데 지금은 뭐 어디 가든지 수원하이테크 근무한다 이거 떳떳하게. 인식의 변화가 확실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들을 좀 보면요. 일단 장혜경님께서 초등학교 입학을 둔 엄마인데 잘 봐둬야겠어요라고 정말 예. 초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장현진님께서 저희가 앞서 학교 소개와 선생님들 소개를 해드려서 그런지 경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상윤님께서 98% 취업이라니 대단해요. 또 우리 송미경님께서는 이게 취업이 너무 잘 된다고 하니까 대학교인 줄 아셨나 봅니다. 4년 내내 장학금을 주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네. 고등학교인데 바로 예. 이렇게 취업이 되고요. 이렇게 수업료도 전액 지원을 하는 학교가 바로 마이스터고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송봉근님 또 그 외에 많은 분들께서 취업에 대한 걱정이 없겠습니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마이스터고에 대한 보고가 있어서 제가 그 통계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 변화 추이 보고가 있었는데요. 그 보고에 따르면요. 졸업생에 대한 기업 담당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공 이론의 경우 91%, 전공 실습의 경우 89.0%, 인성의 경우 91.5%로 모두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조사를 보더라도 정말 우리 졸업생들에 대한 수준이 많이 높게 평가가 됐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기업에서 평가를 했다라는 것이 더 신뢰감이 있어 보이는데요. NCS 수업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들? 일단은 뭐 다른 데는 이제 저희는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공과 쪽으로는 NCS가 많이 개발이 돼 있어서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은 게 바이오 분야로는 바이오 쪽이 화학 쪽에 들어가 있어요. 화학 공업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기화학을 다루는 게 아니라 저희는 유기화학 쪽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분석 쪽에는 어떻게 무기 쪽으로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런 쪽으로 개발되어 있는 면들이 많이 없어서 개발되는 있어요. 실무 교과들이 그렇게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더 좀 노력을 하셔서 학생 고등학교 수준이라고 해서 너무 낮은 수준의 NCS를 개발해 놓으면 그거를 적용하면
마이스터고들은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조금 더 수준에 맞게끔 선택 여건을 좀 고려해서 네.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마 바이오 네. 분야가 이렇게 표준화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난점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마 직접 개발하실 될 거예요. 유일의 바이오고는. 네. 근데 저희 학교 개발하는 교과서들이 100%다 저희가 개발을 해서 다 써요. 예. 네. 와. 다른 학교들은 어떠신가요? 인천 해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NCS 교육과정이 선박 운항 분야에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2015년 교육과정이 NCS 교육과정이라는 거 알고 계실 테고요. 그 적용이 2018년부터 적용되는데 네, 그렇군요. 저희들이 그 작년 2016년부터 2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그 전공 실무 과목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NCS 학습 모듈에 의한 네.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실무 교육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무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NCS 자체가 이제 산업체 네. 수요를 맞춤형으로 반영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도 많이 바뀌고는 있는 거죠. 자,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네. NCS가 도입되었으니 면접과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작성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일단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업별로 맞춤형을 하는데 네. 그 아무리 학교 프로그램이 좋아도 학생들이 목표가 없으면은 힘들죠.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보통 우리가 원서를 기업체 원서를 1학년 말쯤에 이렇게 부터 시작을 합니다. 벌써요? 예. 네.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분야로 갈 건가를 하면은 1학년 때부터 적용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분야를 가고 싶다면은 자동차에 대한 뭐 체험학습이나 그런 쪽에 찾아서 가야 되는데 뭐 학교에서 해주는 거는 공통적인 거 해줄 수밖에 없으면 뭐 전체적인 뭐 체험학습이나 이거는 아주 이제 한정돼 있고 개인적인 준비를 해주고 또 거기에 자기소개서가 들어가야 되죠. 학교에서만 체험학습이나 프로그램만 적용을 한다면은 모든 학생들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 티지를 못해서 그 심사 그 영향이 많이 미치니까 이제 본인 나만의 스스로 좀 찾아가라. 찾아서 네. 해야 되고 학교 프로그램만 의지하지 말고 학교 프로그램에다가 본인의 그 취업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취업 의뢰가 들어오면은 그 기업에 맞춰서 저희가 통계가 나름대로 이제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그 회사에서 주로 어떤 쪽에 본다는 것도 지금 한 6년째 이제 약간의 데이터베이스가 가이드라인과 있으니까. 매뉴얼이 좀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네. 이제 이렇게 취업 지도도 하고 네. 면접 준비도 하고 네, 의견을 하나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하신 말씀 때문인지 유명선님께서요. 혹시 각 학교마다 대기업이나 관공서에서 필요한 면접 및 자기소개서 족보가 나오나요? 라고 하셨는데 어떤가요? Yes or no 이렇게 대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있죠. 정보. 없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모아놓죠.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은 기업마다 매년 바꿔야 똑같이 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냈던 것들은 우리 애들이 자기소개 쓴 거는 놔두고 그다음에 또 면접 본 것도 다 시험 보고 끝나면은 네. 애들 불러서 다 적어놓고 다 하고 있습니다. 보냈으면은 그 면접 보면 그걸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같이 하는데 책자로 만들어요. 취업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후배들한테 줘서 읽어보고 네가 준비도 할 수 있게끔 어머. 대부분이 다 비슷하게 다 하고 하고 있어요. 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기업과 진로 분야가 있는 분들은요, 지금 마음이 막 설레실 것 같아요. 그 네. 족보를 빨리 받고 싶어서. 근데 그 족보도 있지만요. 족보는 이제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만 포함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네. 자기소개서를 왜냐하면 족보에는 50%에 따르면 자기소개서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면접 보는 과정에.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채워가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소개서를 쓰고 면접 볼 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 스토리. 네. 나만의 스토리. 왜냐하면 모든 업체들이 바라는 인재상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협력, 봉사, 뭐 리더십, 창의적이고 열정, 뭐 창의성. 창의성, 뭐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실적으로 인성 다 뭐냐면 똑같아요. 그런 인재상을 똑같은 교육과정을 배운 학생들이 30명이 있다라고 하면 똑같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네. 그런데 그런 인재상이 있더라도 나는 예를 들어서 집에 부모님한테 이런 봉사활동하면서 봉사를 쓸 수도 있고 다른 친구 같으면 학교에서 봉사한 거를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30명이 똑같이 발표하면 심사위원들도 뭐냐면 면접관들도 지겨워해요. 30명 똑같은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인재상에 쓰면 아 나는 이것을 다른 친구하고 좀 색다르게 내 스토리 이야기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네. 그것이 아마 자기소개 쓰는데 가장 중요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 이제 포트폴리오를 쓰겠지만은 자기가 해온 경험들 그런 네. 것들을 다 누적을 시켜놔야지 그게 이제 족보가 되는 거죠. 아, 예, 족보는 있지만 결국은 본인의 스토리텔링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이스터고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미리 마이스터고를 견학 등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없나요? 혹시 미리 학교마다 다 학교마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어, 있군요. 간단히 프로그램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언제든지 오면 환영. 네, 맞아요. 아, 그냥 개별적으로? 예. 예. 보통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 중학생들 같은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언제든지 오면 예. 반성해야 되겠네. 예약 안 하고 가도 되나요? 아니요, 저희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4월, 5월 달부터 매달 세 번째 수요일, 아니 토요일 오후 2시에 토요일. 예, 토요일 오후 2시에 예, 봉규에서 이제 학교 시설 개방고 또 우리 학교의 정책 또 우리 학교의 그 입학 어떻게 하면 입학할 거냐 이런 설명을 매달 토요일 세 번째 주 토요일 2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지금 6년째 학교 홈페이지에 이런 프로그램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처럼 하단에 이렇게 자막을 넣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매주 세 번째 주 토요일 예, 오후 오후 3시에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저희 방송하는 시간이랑 똑같네요. 예약 2시. 완판입니다. 뭐 네. 이런 거. 매달 세 번째 주 토요일 2시에 자, 그렇다면 오셔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주요 질문들이 뭔가요? 어떻게 하면 들어오냐. 저희 네. 학교 같은 경우는 네. 오시면은 좀 깜짝 놀라는 게 그 기업체든 대학교든 어디든 왔다 가시면은 네. 아, 이 정도인지는 정말 몰랐다 학교가. 시설이 네. 시설이 일단 거의 훌륭하고요. 뭐 연구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참 밝게 인사를 다 같으실 거예요. 밝게 잘 학생들의 인사를 인성이 한다. 좋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보면은 바로 기업체도 MOU 맺고 가시고 학생들도 오면은 오고 싶다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요. 네, 실제로 오시면 학교에 반할 수밖에 네. 없겠다라는 와봐야 이야기를. 확실히 아세요. 근데 가장 많은 질문은 네. 우리나라이기 때문에요. 네. 드디어 뭐 어떻게 가나 그런 거를 제일 많이 이제 네, 질문해요. 뭐 현실적인. 우리 애가 갈 수가 있냐 없냐. 네. 네, 네. 그때 뭐라고 대답하세요, 선생님? 네? 갈 수 있다고 대답하시나요? 그 뭐냐면은 바로 대답은 뭐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무조건 얘기를 해줘. 단 뭐냐면 이제 그게 네. 입을 가리시면서 일단은 갈 수 있다고 말하고요. 대기업을 이제 갈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스펙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가고 싶으면은 물론 협약을 맺은 데는 같은 경우 대기업 같은 경우는 퍼센트에 들어야지 원서를 쓸 수가 있지만은 네. 네. 얘네가 3학년 올라가면 이제 다양한 공채들이 있거든요. 그 무스펙 공채도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러면 성적을 빼놓고 다양한 아까 뭐 자격증이나 어떤 거나 외국어나 그런 모든 활동들을 해 놓으면은 거의 붙을 확률이 많습니다. 네, 밝은 이야기를 저희가 했는데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졸 취업률 상승 효과로 스펙 위주보다는 실무 위주, 능력 위주로 가고는 있지만 사실 현장 실습생을 비롯해서 고졸 취업자들의 당연한 권리이죠. 근로자의 안전과 보호의 의무는 아직 부족한 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 분야 같은 경우는 안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강조를 많이 해서 워낙 많이 해서. 네, 네. 그 원래 근무지 자체도 무균 시설 같은 곳에도 다 대부분 많이 근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은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네. 될 것 같고 네. 그런 안전은 학교 때부터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미 가서도 교육에서부터 그렇고요. 강조를 하니까 가서도 잘하지 않을까. 하고 마스터고 대부분의 학교가 그냥 회사 MOU 체결을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MOU 체결할 때는 내 전공, 그 학생이 어떤 전공을 해서 어떤 직무까지를 통해서 그 직무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까지 해서 협약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단순하게 생산직이나 이런 데들은 저희들도 많이 안 보내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학교는 기준을 정하고 예. 거기 그냥 보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회사도 네. 우리 기준에 통과하지, 그러니까 네. 그 회사에서 뭐 단순 일용직이나 단순 일을 시키는 애들을
협약을 그런 일을 주고 협약을 맺자면 맺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떤 확실한 직무 또 이 직무를 했을 때 얼마큼 발전할 수 있느냐 진짜 내가 이걸 가지고 10년, 20년 할 수 있는 그런 직무에 이렇게 MOU 체계고 그런 일자리를 보내기 때문에 뭐 안전이나 뭐 이런 쪽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든든해지네요. 그런 부분은 뭐 학교하고 네. 기업체하고 인식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제 3년 교육과정 1년을 선박 실습을 하게 되는데 6개월은 단체 실습을 하고 6개월은 네. 이제 회원 선사에 직접 가서 선사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단체 실습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전용 실습선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 실습을 가는 경우에는 이제 그 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업체가 요구하는 그런 이제 근로의 의미하고 학생이 생각하는 또 근로와 실습의 의미가 좀 변질돼서 어느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삐걱거리는 부분들도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교육부하고 노동부에서 실습생은 실습으로 일관되게 근로로 활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의 실무에 있으면은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쉴 틈 없이 달려왔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마이스터고에 대한 애착과 우리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가득 담겨 있기 네.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선생님들이 불안감들을 상당히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만의 좌우명 혹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민지현 선생님. 저는 그 좌우명에 대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하자라고. 선생님 너무 교과서적이에요. 이게 저희가 오늘을 제가 이제 저도 교사니까 네. 주 5분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수업을 착실하게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조금 저녁 때 잘 때는 조금 뭔가 불안해요. 아직도요, 선생님? 예, 왜냐면은 이제 저도 학생들도 반응을 주시면은 내 수업을 했을 때 내가 만족을 해야지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것이 쌓이다 보면은 내 인생에 좀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 말을 듣고 열심히 안 살 수 없겠네요. 김 선생님. 저는 제 인생 좌우명이기도 하고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역지사지예요. 바꿔 생각해봐라고. 저희 학생들 어쨌든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네. 반대로 얘기를 해줘요. 너 같으면 어떤 사람 뽑겠니? 그럼 바로. 뜨끔하겠네요.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 사는 건 크게 다르지가 않다. 고등학생이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사회생활도 다른 것도 아니다. 인간관계지 사람에 의해서 일이 되는 거지 뭐 기계 때문에 일이 되는 건 아니다. 그 사람 마음을 한번 이해해보고 바꿔 생각 한번 해보면 네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떻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거다. 진정한 선생님다운 말씀이시고. 좋습니다. 예, 저는 바다에 관련돼서 그 노인과 바다에서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말이 있는데요. 와, 이 네. 바다라는 공간이 무한한 자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넓은 포용력과 깊은 이해심이 있습니다. 그런 바다를 우리 해양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런 그 넓은 마음과 그 깊은 이해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네.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그 줄기차게 그 강조하는 부분은 기초학력입니다. 기초학력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공부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 전문 지식은 기업체 가서도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초딩, 중딩, 고딩에서 배워야 될 그 기초학문은 졸업과 동시에 사실 공부를 하려면은 엄청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특히 수학이라든가 뭐 화학, 과학, 물리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게을리하지 마라. 물론 전문 지식이나 외국 능력도 좋지만 기초학력 부분을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명언이 나와서인지 이수명 선생님께서 갑자기 바짝 긴장을 하신 눈빛을 제가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담임을 하려면 학급 목표가 항상 이겁니다. 즐거운 욕심. 즐거운 예. 욕심이요? 예. 그래서 저는 즐거운 욕심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즐거우면은 다른 사람도 즐거울 수 있고 거기에 욕심 부리는 것은 아무 해가 없다라는 의심에서
즐거운 욕심은 정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웃는 거고요. 네. 그러고는 이제 목표라는 건 뭐냐면 저는 그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여기 세 개는 빼고요. 모든 그 청소년들 학생들이 네. 그 발명이나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 있었으면 굉장히 좋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 애들이 제 별명이 원래 그 발명왕이에요. 왜요? 시간만 나면 발명이나 그런 공모전이나 대회나 그런 거 많이 그렇군요.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바로 나가기 때문에 네. 내가 사무직으로 가든 어떤 장비를 만들든 간에 거기에 불편함을 고치는 것이 발명의 시초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기술을 발전시켜야겠고 자기도 나중에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그런 것이 좀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사실 저는 초반에 인사 담당자 분들 같으시다. 혹은 홍보팀의 부장님 같으시다라는 느낌이었는데 결국 끝까지 가보니까 역시 선생님들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를 지지하고 있고 열심히 교육하고 있는 교육자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께 끝까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국가 발전의 미래인 주역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선생님께서 계속 좋은 말씀 주셨듯이 이제 개인의 스펙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실력, 능력 위주의 사회로 옵니다. 그 성공의 마이스터고 학생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요거 계속 연습했으니까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TV 소통하는 인터넷 방송국 소인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아니 근데 우리 제자분들이 안 보실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누구 짱, 누구 사랑합니다 이렇게. 네. 그러신 것 같은데 이민영 아까 선생님 보니까. 사실 장난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의견을 찾으려면 계속 올려요. 들어와서 공식이 안 했는데. 보셨어요? 들어와서 공유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니라는. 아니요, 진짜 이거 방학이고에서 네네. 전혀 좀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학교에서 알겠네. 우리 애들은 어떻게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안 했지 않았어. 후에 우리 학생들이 지금 수업 중에 있어서 스마트폰을 기숙사에서 나올 때 하고 들어갈 때 네. 갖고 와요. 네, 감사합니다.